이런 일이 또 어디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그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딸을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현실이거든요. 2차 피해를 계속해서 당해야 되는 그런 현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분들.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끝나고 피해 호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마 2차 피해가 도를 넘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식 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국민청원이 56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분노, 어떤 그런 감정들이 섞여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본인은 나오질 못했고요. 대리인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의 표정에서도 그런 좌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리고 결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 피해 당사자를 협박하고 조롱하면 할수록 그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진실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피해자 측은 다음 주에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고요. 이미 증거를 포렌식 했다, 즉 물증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아마 다른 그 성추행 관련 범죄와 도드라진 차이가 아닐까.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 7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주검으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소인은 7월 8일에 오후 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7월 8일에서 7월 9일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7월 9일 아침 10시 44분에 집을 나서서 오후 1시 넘어서 딸에게 유언 같은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에는 이런 고소장이 제출되고 피해 호소자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추행 논란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변수였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보통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일이라 경찰청에 보고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라든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행안부까지도. 그런데 단순히 지금 누군가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누군가가 박원순 시장에게 제보를 했다면 뭐 청와대의 누구든 아니면 경찰청의 누구든 법조계의 전문적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의심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렸는가, 바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관련 내용만큼은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되겠죠. 이 피해 여성에 따르면 자기는 다른 곳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의 스카웃 되듯이 서울시장의 비서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 그리고 비서관에게 그런 애로사항을 말했다. 심지어는 다른 곳으로 부처를 옮겨달라라는 호소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인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 과정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게 시장 문제인 만큼 은폐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이것이 사건화되는 것을 차단화되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서울시청에 젠더 특보도 임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서울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인가? 그리고 또 성평등 이런 거를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시장의 비서가 4년 동안 이러한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청에 아무도 전혀 몰랐다? 이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그런 피해를 호소할 때마다 시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리고 비서는 심기보자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까지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언론에 나온 보도이니까 무릎에 입술을 대고 침대에서 안아달라고 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오거돈 시장의 그 성추문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에 대한 추행은 계속되었다. 저는 이 그 보도를 보면서 이런 일이 또 어디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그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딸을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현실이거든요. 아직까지 21세기 그리고 미투로 얼마나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순화된 게 아닌가, 정화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서울시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조직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차단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당연히 2차 가해자들이죠.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다고 제사 안 지내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비난이 들끓으니까 그 다음엔 또 김구 선생도 비슷한 일화가 있다. 진보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협회에 대해서 창X, 또 심지어는 이 고소를 한 피해 당사자에게 박원순 죽게 만든 X 지옥 가라. 이 정치인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한 말들도 참 가관이죠. 너무 도덕적이다. 참 맑은 분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분이다. 탁월한 사회혁신가다. 사자 명예훼손 하지 말라.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조의를 표하는 현수막에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2차 가해자들입니다. 2차 피해를 계속해서 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 딸들이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진보 정당의 단골 메뉴가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여성인권인데 요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여성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은 묻지 마세요. 또 한 사람은 나 아파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잘 몰라요.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지, 아니 공소시효가 지난 장자연 사건, 또 김학의 사건도 파헤치라고 하신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이 부분은 진영으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파적으로 갈리지 않고 뭔가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들 요번에 이 여성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한번 설문지를 전부 돌려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전부 채집해서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든지 또는 가학적인 성문화의 잔재가 단번에 뿌리 뽑힐 거라고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충남지사 그리고 부산시장에 이어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왔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진실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성의 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인권 그리고 진정한 어떤 미투를 통한 혁신, 이런 것에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성숙된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기 싫은 거, 2차 피해를 계속해서 당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현상이야말로 매우 후진적인 성문화의 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분들.